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부 항공 빅딜 방안 발표, 시장 영향은입니다.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아시아나 항공에게 드디어 주인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는데요. 사는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 원을 투입하고 3천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는은 또 양사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3사에 대해서도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면 사실상 독과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탑10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야인스톡 오늘 빠르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지난주부터 사실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은 조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운용위원님 오늘 이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예, 오늘 상한가 종목이 8종목이 나왔는데요. 합병과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합병과 관련된 네. 쪽과 관련된 종목 6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상한가가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금호산업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에어부산, 예, 그다음 아시아나항공, 네. 금호산업까지. 네. 예, 기타 나머지 뭐 거의 뭐 한니칼 우선주라든가 한국공항까지. 뭐 관련된 종목들 대한항공도 한 뭐 12%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 한진중공업까지 11% 정도 떴으니까 항공주 플러스 한진그룹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왔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진짜 말 그대로 초강세를 보여줬는데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솔직히 어제 대한항공 질문을 받았을 때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 사인 냈거든요.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대한항공 조금 그때 운영님께 질문을 드리곤 했었는데 네네. 2분기 실적이 심상치 않았고 3분기 때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실적보다도 수급 기반에 조금 모멘텀을 뒀었습니다. 외국인 장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냈는데 오늘 또 거의 올라가 버렸죠. 네. 사인을 냈는데 오늘 증자 소식이 터지면서 주식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장기적으로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독과점 구조니까 호재일 것 같긴 한데 네. 수급 기반이라고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은 거의 다 팔았거든요. 이 대한항공을요? 그렇죠. 연기금이 오늘만 판 금액이 216억을 던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 중심에서 거의 매도한 양이 870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오늘. 역시나 이 호재의 주가가 떴을 때 매도한 네.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뷰가 좋지만 아직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는 멀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싸다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뒤에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 오늘 뭐 사는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이제 함께 결정을 했는데 이 인수 방식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좀 쉽게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주거래은행이 이제 총대를 맸으니까 네. 산업은행이 이제 그 빅딜을 좀 주선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돈을 대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한진칼에 네. 8천억 원을 좀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5천억 정도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참여하고 나머지 3천억 정도는 이제 교환사채로 투자하는데 교환사채라는 자체는 한진중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여타 주식 가지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게 이제 교환사채거든요. 그래서 네. 총 8천억 원을 이제 산업은행에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진칼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한진칼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약 30.77 정도 됩니다. 네. 그 지분을 좀 인수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네. 인수하는데 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좀 인수를 좀 하는데 한진칼이 그 자금 중에서 8천억 중에서 약 7,300억 정도를 그 대한항공에 좀 투자를 하죠. 대한항공은 그것도 가지고 안 되니까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아마 1조 8천억 정도 들어간다거든요. 신주반을 통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항공도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 방식 자체가 네. 제3자 배정을 통해서 1조 5천억을 조달을 하고 또 연구체를 발행해서 3천억을 좀 조달을 하면서 조금 전에 한진칼에서 7,300억을 투자한 것까지 하면 약 2조 4, 5천억 정도가 좀 되거든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에 약 1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만들면서 나중에 결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해요. 네. 여러 번 보고 다시 들어도 어려워요. 복잡해요. 김민준 전문가님께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네. 네, 이제 이 교환사채라는 게 어려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항공 돈 없습니다. 아시아나 인수할 자금 없죠. 지금 돈이 없어서 증자를 이번엔 코로나 국면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항공이 국가산업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나섰고 우리가 돈 줄게. 5천억 갖고 금호 산업 지분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환사채 부분이 어려운데 이비라고 하는데 제가 다방면으로 교환사채 가격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꽁꽁 숨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45만 원이죠.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유가증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교환사채가 4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5만 원의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네. 수익이 나려면 주가는 더 높이 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에서 이제 교환사채에서 3천억 정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교환사채 가격을 알면 지금 주가가 뭐 샀을 때 대한항공이 3만 원이다. 그럼 대한항공 주가 4만 원까지 간다. 뭐 이게 좀 기준 잣대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없고 일단 아쉽네요. 우리가 준 돈으로 아시아나 지분만 가지고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영향력이 큰 항공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저는 대한항공에 베팅을 하지 않고 한진칼로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왜냐하면 대한항공에 이미 집안 싸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씨 집안 싸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조원태 집안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판정성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진칼 쪽으로 해서 돈을 줄 테니 삼자 배정 형식으로 아시아나 지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돈을 다시 밀어 넣어서 대한항공 쪽에서 인수한 이런 형식을 택한 것 같거든요. 한진칼,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 이렇게 구조를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저는 뭐 이 삼자 유정보다는 교환사채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은행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이비라고 하는데 아마 유수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수 방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이나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산은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한진칼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에 했다시피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통해서는 이유 자체가 현재 조 씨 일가 간의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영에 간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대한항공이라든가 직접 집에 넣게 되게 되면 위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한진칼의 남매들과 삼자연합과 현재 또 회장인 조은태 씨 간의 의견 일치가 경영을 통제할 수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진칼을 통해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금 지원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경영에 간섭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여를 좀 하기 위해서 한진칼을 통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좀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 하는 걸까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쉽게 좀 거친 언사로 내 말 들어. 내 국가다 이거죠.
내 말 들어라. 아. 이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권이지 않습니까? 지분이라는 게. 근데 너네 돈이 없으니 우리가 돈은 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경영권에 간섭하겠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 지분 상황을 보시면 반도건설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CGI라는 그 연합이에요. 거기 이제 조원태 동생분 있죠. 조연아 전 네. 부사장의 지분이라든지 이 연합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경영권 주총 간에 이제 표싸움을 했을 때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모회사, 지주회사로 가서 조금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 산업은행 쪽에서는 돈을 분명히 빌려준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어느 정도 간섭은 좀 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독과점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인수 방안을 그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어디까지 봐야 되고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번 그 인수 과정 쪽에서 산업은행의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조연합 대한항공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자 연합의 지분이 46.7%였고 네. 그다음 현재 경영진인 조원태 회장이 41.4로 지분이 좀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 주총에서 다시 지분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5천억 원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거기 한 지분이 아마 10% 정도 될 겁니다. 10% 정도 아마 그 출자 전환을 하게 되게 되면 지분율이 그러면 자연히 3자 연합과 현 경영진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10%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받아들였던 것 자체는 현재 지분율에 불리한 조원태 회장이 회사의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쪽은 지금 3자 연합이거든요. 조연합 중심으로. 자기들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대로 가게 되면 3월달에 주총에서 자기들이 지분율 위니까 경영권 할부할 수가 있었는데 산업은행에서 딱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당장 3자 연합 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유상증자를 하죠. 참여하겠다는 네. 쪽이거든요. 유상증자를 참여해야지 자기들의 지분율이 희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지켜봐야 좀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조씨 일가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 쪽이거든요. 항공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조건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장은 약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끝난 건 아닌데 계속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그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주식을 투자할 때 네. 매매하고 투자를 하지만 남의 집안 싸움에 저는 투자하지는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뭐 얼마나 참담합니까? 온우의 난인데 네. 이미 그때 조원태 회장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연합 지분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델타항공 지분이 좀 있었거든요. 델타항공이 조원태 약간 우호 지분 쪽으로 평가가 되면서 판정성으로 끝이 났죠. 판정성으로 끝이 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3월에 주총이 열리게 되면 다시 연합 지분이 올라가면서 주총에 가시화되고 문제화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산업은행 지분이 딱 10%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에서 이거죠. 저와 김민정 함부로 앵커가 있는데 함부로 앵커님한테 편을 들어주게 되면 경영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쪽으로 들어주면 제가 경영권 가져오고 근데 산업은행이 딱 중립을 지키게 되면 그게 끝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원태 입장에서는 회장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문제가 불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산업은행이 언젠가 아까 EB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사채 네. 주가가 떠서 주식을 이제 판매하면 양쪽 지분 갖고 있는 오너 쪽에서 사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네요. 결국은 지금 8천억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 8천억을 많이 지분을 갖고 온 사람이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존에 뭐 있던 것이 오늘거래 판정성으로 끝났고 이번에 이제 산업은행이 들어오면서 딱 중립 스탠스를 유지하겠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우리 딱 중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은 어느 정도 향후 몇 년간은 딱 중단될 소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영권 분쟁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데 네.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이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만약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누구 한쪽에 손을 들어준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항공 투톱의 합병입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가 이제 합쳐지는 건데 분명히 오늘 이제 아시아나 항공 특히 이쪽에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관련주들은 올라갔어요. 과연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악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호재랑 악재 어떤 게 있을지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이번 이제 정부에서 나섰기 때문에 당장 두 개 회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유동성 유의에서는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이제 두 개 회사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업체 쪽으로 판단한다면 일단 두 개 회사가 합쳐지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최대 항공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기준에서 작년도 기준에서 약 뭐 45% 정도 점유를 한다 그러니까 거의 뭐 네. 과점적인 항공회사가 탄생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주도하에 이제 항공 산업 자체가 이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맞아요. 측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이거밖에 부분도 못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 있다고 좀 봐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일단 좀 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증자가 엄청나게 물량이 지금 공급 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걸 지금 생각 안 하고 주식을 삽니다. 대한항공이 이전에도 최근에 증자했지 않습니까? 네네. 증자해가지고 발행 주식수가 7천만 주짜리 주식이 지금 1억 7,400만 주까지 늘어났고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2조 4천억을 삼자 배정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해 보면 주당 2만 원, 유상증자 권역하면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1억 2천만 주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한항공 발행 주식 수가 1억 7,400만 주인데 약 3억 주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억 주짜리가 현재 주가 2만 7천 원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얼마 되겠습니까?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이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8조 원이면 과거로 따지면 10만 원짜리 주가예요. 10만 원짜리 주가라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증가된 건 없거든요. 돈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돈이 들어왔지만 계속 지금 연간 1, 2조 원 적자 나면서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올해 들어서 대한항공이 4월 달에 1조 2천억 정도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조 4천억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이번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 자체가 무려 6조 9천억이라고 하거든요. 네. 6조 9천억이니까 그 자금 자체를 정부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든가 해소합니다. 출자를 하겠죠. 출자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받아서 나중에 감자를 해가지고 주주가치 올려서 하든지 그런 또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아시아나항공 마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 정도인가요? 증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신주를 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보다 발행 주식 수가 2배 가까이가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항공산업 자체가 관련 어떤 종목들이 관련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항공회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은 제가 적자였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거든요.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도에 적자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코로나가 싹 마무리된다 한다 하더라도 항공회사들이 정상화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주식을 하신 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호재지만 향후에 유통 물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감자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만 샀어요. 3,400만 주 팔았는데. 아유, 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 좀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운영님하고 같은 완전히 의견이신가요? 혼연일체고요. 네. 이거구나. 감자가 아니고 이거 완전 고구마죠. 지금 오늘 주가 떴는데 고구마 3개 먹은 거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연기금하고 투신 기관 물량만 890억을 던졌어요. 외인들까지 던진 거 하면 1,000억 원 넘게 던졌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시장의 큰 손, 주포 세력들, 메이저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걸 샀다는 거죠. 당연히 수익 안 나고 돈 못 벌죠. 단기적으로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단타꾼들, 뭐 스캘퍼는 돈을 벌 수도 있겠죠. 5% 10%. 근데 오늘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서 내려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제 아는 지인이 오늘 주식 초보인데 네. 이거를 2,400만 원이나 매수를 했어요. 네. 오늘 오늘이요? 손실분만 300만 원이에요. 저한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아이고. 실제입니다. 네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시청자님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자가 거의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에서 이런 신풍제약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많이 올랐을 때 보통 다 어떻게 했냐? 오너일가들의 지분을 다 팔았어요. 네. 본인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너일가도 주식이 뛰면 돈을 벌겠죠. 자기들께 지분 비율이 있으니까. 그럼 주식을 좀 팔기도 하고 늘리기도 할 텐데 이렇게 주식 수가 많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치가 있죠. 자사주들 매입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주가 상승이 막히기 때문에 100% 저는 이거 감자로 간다고 봐요. 네. 쪼개야 된다고 봐. 그러면 결국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호재가 아닌 게 기업은 항상 가장 발목을 잡는 게 기술력 기반이 되는 회사들은 뭐 좀 다르겠지만 고정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당연히 구조조정이겠죠. 대한항공이나 나오더라고요. 아시아나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옛날에 현대중공업 사태가 떠오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을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임원들이 산업은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100% 구조조정이 실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종비가 감축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나오겠죠.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나오면서. 근데 주가는 저는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10의 세계 항공그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뭐 항공사, 대형 항공사 그리고 뭐 어떤 국제 경쟁력은 확보가 되겠죠.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HD 현대산업개발에서 안 하겠다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에 다니는 인원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그들도 가정이 있을 거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묵은 감자가 하나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결국은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구축해서 지배 구조를 확립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고스란히 시장에 저희들이 소비자가 떠안겠죠. 나중에는 항공비 인상, 유류비 인상, 뭐 유류 할증 없고 결국은 한 개의 독점 구조로 이제 가기 때문에 추후 항공비는 인상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로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기아차가 현대차입니까, 앵커님? 이거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기아차가 현대차입니까? 아니요. 기아차는 현대차죠. 현대차예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다 착각으로 했어요. 기아차는 현대차 겁니다. 기아차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죠.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나도 이제 대한항공께 되겠지만 그쵸? 앵커님도 기아차는 현대차인가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두 항공사에 네. 저는 이 지배구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나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빅딜이 공식화됐어요. 이제 좀 진행이 좀 천천히 되겠죠. 넘어야 될 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떨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니까 진행이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좀 난관이 좀 있죠. 조금 전에 이제 3자 연합총회에서 자기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네.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 국면 쪽에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못하게 3자 증자를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딱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끼어든 거잖아. 정부에서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을 법적으로 3자 연합정에서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고 네. 좀 봐야 될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벌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맞아요. 7조 9천억이 지금 자금이 좀 들어갔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전에 대한항공 인수할 때 1조 한 7, 8천억 들어간다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작년도 올해와 내년도 적자나는 규모 자체가 1조 7, 8천억이에요. 이게 상반기 때 정부에서 2조 4천억 지원해 주는데 1년, 2년 동안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쉽게 지금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무리된다 한다 하더라도 여행이 정상화 좀 되면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전에
항공회사들이 경기가 좋을 때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이 적자가 난 회사인데 코로나가 현재 지금 올해와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게 되면 그때까지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합병에 책임을 졌으니까 계속 돈을 좀 대줄 텐데 결국은 계속 돈을 대주면 정부의 돈이 꽁돈이 아니니까 돈 대주는 것만큼 왜냐면 기존 주주 같은 경우는 자본이 다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자에도 할 말이 없어요. 정부에서 돈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공회사들 주가를 본다 한다면 향후에 또 코로나19이 빨리 정착이 좀 되면서 항공산업이 정상화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가도 뭐 무리하게 따라서 하는 매매 자체는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또 부분들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분명히 따라 사신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팔아야 될까요? 저는 뭐 적극 팔아야 된다고 봐요. 따라 사는 매매는 적극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저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분명한 거는 누구는 고점에 사가지고 엄청나게 손해 볼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 내일 또 사가지고 고점에 파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고점에 산 사람도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결국 고점에 산 사람들은 손해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 손해 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 시청자님들 걸리지 말아라. 제로섬 그냥 꼭지에 걸리지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해결 과제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대한항공 주가를 추천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25,500원대지 않습니까? 21,000원대. 그리고 차트적인 모양새가 좀 예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손절선을 채우기가 쉬웠다는 거죠. 지금 대한항공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2만 원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 과열권 모습을 가고 있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공산이 있다고는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여행 소비주 항공주가 분명히 풀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처럼 추세가 붙어서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주가 너무 급하게 뛰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50%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성장 주도주도 아니고 신종 코로나 국면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방식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앵커님에게 질문드렸던 현대 기아차 딱 구조 방식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아시아나항공이니 대한항공이니 그럼 아시아나항공 아니야? 이렇게 말할 공산도 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빅딜이 최대 문제예요. 결국은 아직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해결된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심사위원회를 기업 결합 심사가 있거든요. 이걸 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시장에서 통과된다고 봐요. 또 정부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정부에서 주도를 했는데 거의 사이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를 막을 수는 없겠느냐. 네. 하다못해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줄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주된 중론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항공이 국가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승인될 공사는 저는 크다고 봅니다. 승인될 공사는 크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부터 아까 운영님 말씀하셨던 치킨 게임. 저는 시소 게임이라고 보고요. 누군가는 이거죠. 환불하면 단가가 25,000원이니 김민주는 26,000원. 누군가는 이제 단가 싸움이 시작된다고 봐요. 단가 싸움에서 여기서 한 차례 폭풍이 끝나고 치료제가 나오면 두 번째 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이 관련 종목들의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솔직히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린 편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봐요. 올라갈 수 둘 있다고 다?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슈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가가 못 오른다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시고 주식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구조가. 밸류를 보시는 이제 전문가님이시지 않습니까? 박준영 운영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개판이에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표현이 적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고 샀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도 안 되고 결국은 이거는 단타라는 거죠. 단타에 폭탄 돌리기. 너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오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이에요. 단타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3만 원을 뚫고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오늘 신고가를 찍었다 3만 원 정도는 한번 트라이를 하거나 밀고 사는 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저는 솔직히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관련 주들의 방향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주가에 대한 조금 이상적인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